있는데요. 제가 뭐 다시 한번 좀 우리 김동춘 선생님의 그 발제를 좀 요약을 좀 해드리면, 뭐 거기 자료에 다 나와 있지만 왜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진실성 없는 화해가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처벌 과정에서도 그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개인 보상 위주의 그런 이제 광주 보상법이 이런 이제 문제들을 잉태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 과정이 아주 그 취약한 그런 이제 제도화가 문제였는데, 왜 그때 당시에 그 광주를 타켓으로 했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취약한 그런 부분들로 이 지적을 하셨고요. 이제 가장 이제 그 패널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이제 광주 지역 내부의 그런 문제, 특히 이제 아까 그 강조해서 자꾸 말씀드렸던 4.19 단체의 현재 그 실상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뭐 그다음에 근로정신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그 전철을 밟을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그 진단이었었고요. 해결 방안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으셨는데, 신군부의 가해 그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5.18이 광주에 이렇게 가두어둬서는 안 되고 이 전국화 세계화를 하는데 좀 더 우리 광주 시민들이 고민을 좀 하는 그런 이제 세계화적인 그런 모델들을 좀 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광주 사회 공동체 내부에 그 민주화가 시급하다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호남의 이제 소위 말해 지역당화 이런 부분들을 빨리 깨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과제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네 분들 그 패널들께서는 아마 그 발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다 크게 뭐 이견이 없으시고 다 이렇게 그 공감을 전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영기 선생님은 이제 과거사 규명에 대한 진단과 명확한 그런 평가가 먼저 이제 선행돼야 되고 이 시점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재희 선생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5원칙에 대한 기준 이행이라든지 또는 그 평가, 아까 그 노영기 선생님과 같은 의견을 주셨고, 특히 이제 보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우리 내부의 그 소모적인 갈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보상과 이권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갈등들, 특히 우리 광주 지역사회, 특히 그 단체 간의 그런 내부의 이런 문제들을 그 고민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정다운 의원님께서는 이제 보상과 관련된 것은 이제 아까 개인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해주셨고, 이제 좀 이제 민변에 계시다 보니까 계속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역사 왜곡의 형태가 특히 5월과 관련된 것이 공격적인 이런 그 이제 패턴에서 조롱이나 그다음에 하나의 그 유인 놀이처럼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대응 방법이라든지 전략들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계 세대들, 지금 그 뭐 2030 세대라든지 이런 그 후계 세대들은 5.18을 부패한 5.18, 짜증난 5.18 뭐 이렇게 그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젊은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원인에 대해서도 이제 뭐 그 진단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5.18을 사유화하려는 그런 그 조직의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인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박대수 선생님은 이제 지역사회 내부의 소통과 합의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뼈아픈 그런 성찰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 역시나 지역사회에 대한 이런 특히 이제 아까 소위 이제 2.19 폭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자성과 그리고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 패널들의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코멘트를 우리 김동춘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어젠다 2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이제 이 젊은 세대인 이
우리 정다은 위원님 이야기가 제일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제 5.18도 하나 역사거든요.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아무리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경험하지 않는 세대가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결국은 이 아래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걸 이야기할 것인가가 제일 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문제를 옛날 같은 방식으로는 지역사회에서 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른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치권에서 이거를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거를 정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인데 지금 그런 어른이 지금 다시 나타날 수도 없는 세상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의 추진이 공정하지 않고 어른이 없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특정한 집단이 결국은 이 성과를 사유화,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독점을 해버린다는 말이죠. 이 특정한 사람들이 이 성과를 독점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역사적인 성격이 공적인 것이 되어버리지 않고 사적인 것이 되어버리게 되고 이 사적인 것이 되어버리게 되면 조롱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조롱이나 폄훼 이유는 젊은이들의 문화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롱이 감히 나올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걸 만드는 방법은 결국은 이 시민사회 내에서의 자정 노력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권이나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이 시민사회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방법밖에 없지 않나 저는 우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